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 정보로서 상가주택 건물주가 되는 방법 또는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건축 정보로서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나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다 보니 그런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설계나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나 건축이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부동산적인 내용도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 두 주제를 번갈아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계와 공사에 관한 내용은 초기에 본 채널에서 제작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자신의 집을 지으려는 분과 상담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40대 중반의 부부로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파트 생활에 젖어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을 지으려 하다 보니 생활의 불편함이나 특히 부동산적인 문제, 그리고 건축하는 데 따른 부담감 등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파트값 상승과 특히 아파트 전세 대란 등 탓인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아파트를 떠나고자 하시는 분, 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나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언제까지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언젠가부터 아파트가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수단으로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가한 농촌이나 경치 좋은 산 등 가릴 것 없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며, 급기야는 아파트 문제가 정권의 안위를 좌지우지하게 할 정도로 아파트 전세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파트가 최적의 주거수단이며 앞으로도 부동산적으로 장래성이 높기만 할까요? 특히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탈도시화, 그리고 집단화가 각종 전염병 확산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되었지만 미래생활에 일반화하게 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이제 생활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주거문화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기능인 취사, 수면, 배설만을 해결하기 위한 겨우 방 3개짜리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에 대한 열풍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만 할까요?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치인의 말과 같이 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파트와 전셋값 상승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바로 이런 생각들 탓인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심지어는 전원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얼마 전 상담을 한 40대 부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폭등한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 대란 탓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살려고 했던 터에 살고 있던 아파트값이 오르자
그 돈으로 이런 기회에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려거나 마당이 있는 한가한 단독주택을 지어보려는 것으로 요즘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이 얼마 전 상담 온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아파트값 뿐만 아니라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적도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의 사례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아파트값 등이 오른 지금이 이러한 건물을 짓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기이하게도 아파트나 아파트 전세값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땅값이나 건축비 등은 아파트처럼 오르지도 않았고, 또 아파트 등은 대출이 제한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신축에 대해서는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있고, 얼마 전 상담 온 부부도 이러한 상황에 활용을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회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건물주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집 짓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상가주택을 지어서 그 건물에 살면서도 매월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은퇴 후나 노후 대책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즉, 이러한 점에서는 아파트값이 오른 지금이 적기라는 점, 그리고 향후 아파트보다는 상가주택이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높다는 생각으로 자금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셈인데,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계획은 좋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그저 괜찮다고 말한다고 쉽게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를 댈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동안 경험한 건축과 건축주들의 사례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평생 건축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건물을 잘 짓고 사는데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들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하지 않나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사실 삼성이나 현대 등 믿을만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일은 다 지어놓은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닌데다가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정도로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일이라 그런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기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을만하고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잘만 선정한다면 집 짓는 일은 오히려 즐기면서 내 집이나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기 좋고 부동산적으로도 좋은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결국 신중한 생각과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각자의 생각이나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이고, 또 아파트라고 모든 아파트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이 다 좋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주성이나 부동산적인 장래성, 특히 월 임대소득 창출, 노후 대책, 특히 자녀교육 등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이 훨씬 좋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거주성 면에서는 계속 강조하듯이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다양한 공간과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코로나 시대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을 생각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고,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고는 하지만 상가주택처럼 임대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은퇴 후 노후 대책이나 특히 자녀교육 등 모든 점에서 아파트와는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더 좋을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 생활 편의시설 등 생활 환경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판교나 광교, 유래 등 신도시는 서울의 웬만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고 아마도 도시 환경이나 산과 들 그리고 하천이 흐르는 자연 환경 등은 교통체증이나 혼잡한 기존 도시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상가주택 건축 등에 관해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 또는 어떤 집이 좋은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 아파트와 전셋값 상승 시대, 세 번째 지금이 건물주가 되는 좋은 기회다, 네 번째로 집 짓기는 쉬운 일이다, 다섯 번째로 살기 좋고 부동산적으로도 좋은 집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자의 생각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에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현실이 그렇더라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에 젖어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대하게 들어간 광고비며 건설회사의 이윤, 모델하우스 홍보비 등으로 원가보다 훨씬 비싼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또 매년 오르는 폭등비까지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로 몰릴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기 때마다 오르는 전셋값에 긴장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과감히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방법이나 특히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나 구체적인 건축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이런 분들과 그러한 사례를 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분들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